돈셰프의 진행을 맡은 한국재무설계의 최병훈 대표입니다. 저희 한국재무설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무설계 전문회사로서 돈을 요리한다는 의미의 돈셰프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소비자들과 함께 실제 재무 상담 사례를 통해서 그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레시피가 있습니다. 집밥 레시피, 베이킹 레시피, 라면 레시피까지. 한국 재무설계의 전문 셰프들이 손님들의 가계부를 현명한 가계부로 어떻게 요리를 해드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유호실 셰프님과 네. 경문수 셰프님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만났네요.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첫 손님의 가계부 레시피를 어떻게 현명한 가계부로 잡아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계부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저희 이제 첫 번째 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40대 초반 맞벌이 부부로 9살 자녀가 있는 3인 가족이었어요.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월 저축, 월 이제 급여 같은 게 한 달에 한 750만 원 정도 되고, 월 저축은 240만 원, 그리고 월 지출은 455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의 현금 흐름을 정리해 보니까 매달 이제 55만 원이라는 미팍 지출이 남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어디로 갔는지 다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신청을 하셨고, 미팍 지출이 무려 55만 원이면 1년으로 보면 660만 원이라는 큰 돈인데 그쵸. 네, 그거 맞아요.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생활비 중에서 뭐 쇼핑이라든지 이렇게 뭐 낭비하거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것들이 많은 케이스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현금 흐름을 먼저 잡아주는 게 제일 먼저 해드려야 되는 일이죠. 그렇군요. 모든 돈 관리의 기본이 월급 관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짜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가계부를 먼저 좀 작성을 하셔서 이 지출이 고정 지출인지 변동 지출인지를 좀 구분을 하시고요. 특히 변동 지출인 경우에는 이게 좀 꼭 필요한 지출인지, 아니면 지금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지출인지, 아니면 낭비성 지출인지를 좀 세분화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좀 하나하나 적어보면서 그리고 정해보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매달 이제 얼마를 벌고 사실 얼마를 쓰는지 모르면은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달 받는 월급 이외에도 사람들이 연말이나 연초 그리고 이제 그 설 명절 이럴 때 상여금이나 보너스 다 받거든요. 근데 이게 보너스가 말 그대로 보너스가 아니라 다 본인들 급여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이 이제 월 지출 같은 경우에는 잘 그래도 매달 쓰다 보니까 적립이 되어 있는데 연 단위 지출들이 있거든요. 뭐 휴가비나 경조사비나 뭐 자동차 보험료나 이런 거 분명히 연 단위로 한 번씩 나가는 돈들인데, 대부분 다 이제 무이익 중에 계획 안 쓰고 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많이 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한 거군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현금 흐름을 잡아드렸나요? 미파악 지출이 꽤 커서 다시 이걸 잡아드리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맞아요. 미파악 지출이 말 그대로 파악되지 않는 지출들이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계속 좀 구체화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이제 적어보라고 하니까 잘 못 적더라고요. 뭐 월 급여나 월 지출도 사실 잘 못 적었는데 그거 계속 좀 구체화했고, 카드값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는 그냥 카드값 얼마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적어줬거든요. 그거를 뭐 교육비 얼마, 생활비 얼마, 뭐 부부 용돈 얼마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세분화해서 조금 짚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 지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간 지출이라든지 뭐 비상금,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분들도 걱정스러워서 한 달에 그냥 30만 원씩을 그냥 빼 놓으셨던 건 거예요. 아무런 뭐 이름이나 이런 거 없이.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손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연간 지출도 구체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체화 시키고, 비정기 소득도 또 하나의 통장으로도 이렇게 모아드리면서 3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쓸데없이 모아두는 거에서 한 10만 원으로 그 비용을 좀 줄여드렸어요. 보통 카드 값이라고 하면 사실 그게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세분화시키기도 참 이게 쉽지 않은 작업 같은데, 근데 어쨌든 세분화를 해보니까 훨씬 더 파악하기가 쉽고 불필요한 지출도 막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분화를 시키면 말씀하신 것처럼 파악하기가 쉬워요. 파악을 해야 또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조금 더 쉬운데, 현금 지출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번 쓰고 나면은 뭐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현금 지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현금 지출을 구분하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구분되어 보인 카테고리와 금액들이 정말 이렇게 맞는 건지 네. 이게 한번 점검하기가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맞아요. 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네. 스스로 어떤 셀프 체크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이게 판단하기 어려운 게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융이나 재무적인 거 항상 얘기할 때 가늠이 안 된다는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기준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용돈이랑 생활비 금액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용돈이나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정적인 지출들, 뭐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이런 것들 빼고 그냥 순수하게 회사 출근해서 뭐 점심 먹고, 뭐 저녁 먹고, 뭐 친구들이랑 술 먹고 이런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보통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재무적으로 그래도 이제 월급 관리가 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은 한 달에 한 50만 원 전후, 여자분들은 한 60만 원 전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더 쓰시는 분들도 많고 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좀 잘하는 편이고,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기준은 저축률이에요. 저축률은 뭐냐면은 우리가 월급을 세후 기준으로 어쨌든 받잖아요. 네. 세후 기준 뭐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300만 원에서 몇 퍼센트를 저축을 하는지. 제가 이것도 저는 보통 한 20대에서 30대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는데, 저축률 그래도 한 60%가 넘어가는 분들이 현금으로 이런 관리가 좀 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보통 한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용돈이나 생활비 쓰는 금액, 그리고 이제 저축률 이 두 가지 가지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좀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조금 가늠을 1차적으로 해보면 전 좋을 것 같아요. 20, 30대가 60% 저축하면 진짜 훌륭하네요. 네. 부럽다. 네. 20, 30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네. 네. 사실 이제 저는 30, 40대, 이제 예. 우리 경문수 셰프님보다는 좀 30, 40대 부부들의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하시고 자녀가 1명이나 혹은 2명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맞벌이인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고, 맞벌이면은 부부 용돈을 뭐 이렇게 50만 원, 60만 원씩 사실 쓰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각각 한 40만 원 정도, 그리고 뭐 식비라든지 외식비 이런 부분들의 생활비가 뭐 한 20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맞벌이이시다 보니까 사실은 자녀 교육비라든지 양육비에 좀 지출이 많아요. 그래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셔서 보통 한 400에서 450만 원 정도의 지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30, 40대 가정이 그런 지출을 하는구나를 기준으로 삼고 나를 좀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혼자 스스로 파악하기 힘들다면 우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통해서 정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아가 또 주의해야 할 점 또는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저는 계속 얘기 드리는데 좀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정하고 좀 실천까지 해보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사실 저는 그 사람들 만나고 상담하면서 가계부를 잘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계부는 우리가 이미 쓴 거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이미 다 썼고 적으면서 사실은 나 이렇게 많이 썼구나, 다음 달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약간 반성 정도로 끝나는 것 같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는데 가계부 적는 사람 치고 그렇게 현금으로 관리가 잘 됐던 분들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정해봤으면 좋겠고, 예산을 단편적으로 정하고 지키려고 하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내가 사실은 뭐 1월 달에는 그냥 막 썼어. 근데 2월부터 나 당장 한 50만 원 갖고 생활을 해야지. 사실은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지키기 어려운데, 예산을 그래도 정해보라고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한 달에 50만 원 쓰자 이렇게 예산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론적으로 한 2주가 지나면은 한 25만 원이 사실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아요.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집에 뭐 먹을 거는 뭐 있지? 우리 뭐 냉장고는 어떻게 파먹지? 막 이런 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남은 2주 동안은 우리가 소비 같은 게 사실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거를 좀 정해보고 실천까지 해봐라,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이렇게 기준을 정해야 실천도 할 수 있잖아요. 기준을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사실은
그게 또 제일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처음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엄청 의지가 높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줄이고 뭐 자기들 생활을 절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따라하시고 잘 조절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쉽게 안 변화하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중간에 그렇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당부드리고 싶고 사실 혼자 하면 어렵잖아요. 그쵸. 네, 누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럴 때 좀 누군가가 뭐 이렇게 좀 보완해주고 이러면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같이 관리 받으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 그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혼자 하면은 자꾸 합리화를 해요. 맞아요. 이유 없고 네. 핑계 없는 소비가 없어요. 그쵸. 이거는 맞아, 그치. 잘했어. 뭐 이래서 가성비를 떠나서 가심비라고 또 하잖아요. 정말 좋은 핑계거리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나 고생했으니까 네. 보상도 해줘야 네,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뭐 돈이야 쓸려면 다 쓰니까. 네. 네. 저는 아까 경문수 셰프님이 얘기하신 가계부는 결과물이다. 여기서 조금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정말 이게 예산을 미리 잡아보고 네. 그 다음에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또 이걸 습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실제 두 분 경우에는 네. 어떻게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죠? 자아비판의 시간인가요? 네. 사실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누가 관리를 할 거냐를 정하시는 게 우선 네.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하고 싶거나 아니면 잘하시는 분이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같이 하지 않고 그냥 일정으로 공동의 생활비는 공동 부담을 하지만 각자가 각자 것들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닌데. 네, 근데 다 저는 뺏겨서. 저는 젊은 부부 아니고 나이 든 부부이다 보니까 저는 제가 혼자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그냥 제가 용돈 주면 그걸로 생활하는데, 근데 보통 큰 저축을 새로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좀 크게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만 이제 의견을 좀 구하는 편인데요. 뭐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그냥 이게 일방적인 통보가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은 좋게 하셨는데 결국 본인 이제 마음대로 제 하시는 마음대로 거네요.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쓰는 거죠. 좋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막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다 저희 부부가 하는 얘기들이에요. 저희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 현금 흐름이나 월급 관리 이런 거를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약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돈놀이 날로 정해가지고 이제 월급 날이죠. 서로 이제 뭐 지갑이나 핸드폰이나 공인증서 이제 갖고 와서 책상에 앉습니다. 식탁에. 그래서 월급 같은 거 이체하고 뭐 자동 이체할 것도 쭉쭉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반성의 시간을 갖는 거죠. 보통 이제 뭐 좋은 얘기도 나오는데 보통은 좀 얼굴 붉히고 이런 얘기가 많은데 왜 그랬냐 이러냐 하지만 근데 이런 아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행위들이 자극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고 긍정적인 얘기도 사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야, 우리 이번 달에 얼마 저축했고 1년 하면은 얼마 정도 모이니까 이렇게 해서 뭐 다음에 어떻게 이사 가자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거를 끊임없이 놓치지 않는 거는 저는 사실 되게 좋다고 괜찮네요. 생각을 해요. 정말 네. 훌륭하다. 진짜 훌륭하네요. 네, 현금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지출을 바로 잡는 것이 정말 돈을 저축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 파악하고 예산을 살펴보고 실행을 하기가 힘들다면 한국재무설계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맞벌이 부부의 현금 흐름에 대한 요리는 끝입니다. 맞벌이 부부 손님의 가장 기본 단계인 현금 흐름 잡기를 전편에서 완료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부분을 요리하실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과정에서 미팍 지출 아까 55만 원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지출이 있었어요. 네, 바로 보험입니다. 사모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보험료를 약 85만 원 정도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보험을 들었길래 3인 가족에 85만 원을 내고 있다고요? 이게 사실 뭐 특정 뭐 보험이 뭐 50만 원, 30만 원 이랬던 건 아니고 뭐 기존에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이 보험에서 자꾸 수시로 뭐 전화나 홈쇼핑 이런 걸로 하나하나 계속 가입을 하다 보니까 그 보험료가 기존에 한 3, 40만 원에서 지금 한 85만 원까지 늘어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궁금한데 어떤 보험을 들었길래 그래도 지출이 그 정도까지 가나요? 보험을 이제 종류별로 이것저것 가입한 것도 있는데 가장 좀 주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나가게 된 이유는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있던 사망 보험금이 제일 원인이었거든요. 네, 보험료 지출이 85만 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지출인데요. 정말 심각한 수준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게 보험이 이렇게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인데 근데 항상 어려운 부분이 보험이라고 보거든요. 일반 소비자분들은 보험 분석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럼 보험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주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네. 좋을 것 같나요? 사실 이런 표현 우리 젊으신 분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벌써 싫은데요? 네, 구태의연하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보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산과 같다고 말씀을 네, 많이 네, 드려요. 네. 그러니까 뭐 비가 올 때 갑자기 소나기가 올 때 네. 우산이 있으면 옷이 젖지 않고 내가 젖지 네. 않는 것처럼 우산이 이제 비를 막아주는 것처럼 보험이 그러니까 뭐 앞으로 닥칠 큰 질병이라든지 사고에 있어서 나를 좀 보호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설마 정말 우산이 나올지는 몰랐고요. 저는 사실은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험은 어쨌든 내가 모으는 돈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네. 그래서 수단이 결코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저축을 하고 이제 내가 잘 돈을 모으기 위해서 보험을 이제 안정장치로 가져가는 건데 저축을 100만 원도 못 하는데 보험료로 이제 100만 원씩 내시는 분들 사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객이 전도가 되는 케이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좀 필요한 것만 효율적으로 최소한으로 좀 가입할 것을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네. 그렇군요. 우산이라는 표현도 뭐 대부분 음. 많이 뭐 인식하고 있듯이 마음에 들고 내가 모은 돈을 지키기 위한 수단도 네. 보험이라는 표현도 맞는 표현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험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네. 정말 그 레시피가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료가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85만 원 지출이었던 것을 60만 원으로 줄여드렸어요. 무려 25만 원을 줄여드렸는데 매월 25만 원이니까 이게 한 1년이면 300만 원이죠. 그쵸. 300만 원의 돈을 좀 절약해드린 거죠. 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면은 뭐 내용들이 많은데 크게는 기본 아까 보험이 되게 다양하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갱신형 보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부분 저희가 좀 조정해 드렸고 그리고 아까 사망보험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CI 보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개선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갱신형 보험과 CI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다. 갱신형 보험이 많으면 사실 보험료가 지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맞아요. 네, 한번 좀 어떻게 네. 진단을 했고 레시피를 했는지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당장 나가는 보험료가 비싸지 않다 보니까 많이 가입을 해요. 네. 근데 그게 결코 싼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납입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납입 기간이 없어요. 즉 이제 내가 보장을 받고 싶은 기간까지 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100세 시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험도 100세까지 좀 보장을 받고 싶어요. 그럼 정말 갱신형 보험으로만 내가 보험을 다 가입해놨으면은 막말로 100세까지 보험료 내다가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갱신형 조금 보험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는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일하는 기간 동안 좀 낼 것을 권장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갱신형으로 좀 조정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I 보험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CI 보험은 다 아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다가 중대한 질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좀 중대한 수술을 하게 되면 원래는 내가 죽으면 사망하면 받게 되어 있던 사망보험금이 있잖아요. 그거의 일부를 좀 미리 땡겨받는 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을 해주는 게 기본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중대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는 것도 되게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CI 보험을 저희가 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서 어떻게 해드렸냐면 우리가 흔히 걸리는 암 있잖아요. 뭐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갑상선암이거든요. 네. 갑상선암이라든지 뭐 위암이라든지 폐암, 간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암이 걸려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뭐 뇌혈관이 터져서
받을 수 있는 뇌출혈뿐만 아니라 터지기 직전에 이제 좁아져서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뭐 뇌경색증이 뇌경색. 온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급성 심근경색뿐만이 아니라 협심증, 뭐 스텐트 삽입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변경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CI 보험에 또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 중대한 질병 여러 개를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그쵸, 하나죠, 예, 최소. 제일 먼저 발생한 네. 하나만 보장을 해주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건 잘 모르시는데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협심증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자, 비갱신형에서 갱신형으로. 아, 그 반대죠? 네, 갱신형에서 갱신형에서 비갱신형. 비갱신형으로 네. 바꿔주셨고, 네. 또 CI 보험에 대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또 조정해 네. 주셨고, 그 일반인들은 사실은 이 기존 보험을 깨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해약하게 되면 그만큼 지금까지 나이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하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러면 그런 걸 많이 또 망설이지는 않으시던가요? 사실 망설이시죠. 이거 당연히 망설이실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고요. 저희가 진짜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담해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저도 되게 가슴이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저도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이 보험을 가입할 때 특히 이런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하는 때는 내가 납입이 다 끝나면 그 돈을 돌려받으려고 가입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큰 위험이 당했을 때 보험으로 좀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그런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성 보험은 납입이 끝난다고 해서 원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그거 좀 정리를 하시는, 과감한 결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보험이라는 부분이 한 가게로 보면 지출도 제일 큰 부분이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보통 이제 소비자분들이 스스로 이걸 이제 네.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어렵죠, 보는데 네. 반드시 저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단에 링크 꼭 연결하셔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제 보험 줄이기가 현금 흐름과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이게 좀 어떤 판단 기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을까요? 네, 기준을 좀 이제 상담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보통 일반 소비자분들은 뭐 이런, 네,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가지고 많이들 관심을 그렇죠. 갖고 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보험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5가지 정도가 있고요. 처음에는 보장 기간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아무래도 이제 100세 시대, 뭐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80세, 70세 이런 만기보다는 좀 100세까지 길게 보장 기간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 범위. 뭐 보장 범위가 적어서 협심증에 걸렸을 때 뭐 나는 못 받고 급성 심근경색만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보장 범위를 좀 넓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는 뭐 앞에 중대한 질병, 뭐 34대 질병, 뭐 이런 식으로 뭐 교통상의 뭐 사망 이렇게 앞에 뭔가 단서가 붙어 있는 그런 보험은 사실은 그거에 해당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서가 많이 붙어 있는 보험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보험료잖아요. 이렇게 내가 좋은 보험 나온다고 계속 가입을 하다 보면 내 소득 대비해서 보험료 지출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부분도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납입 기간인데요. 보험료가 지금 당장에 싸다고 해서 갱신형 보험 이런 거를 가입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세까지 계속 돈을 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5가지를 조금 기준 삼아서 내 보험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막 이게 정확히 습득이 될지 인지가 될지 조금 걱정이 어렵죠. 되는데 네, 저는 어렵네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금액 얘기만 일단 좀 먼저 한 번 더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의뢰인 부부가 이제 40대였잖아요. 그래서 40대 여자분 기준으로 실손보험은 한 10,000원, 20,000원 정도면 사실 충분히 되거든요. 그 이제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우리 질병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한
12만 원? 한 10만 원에서 한 12, 13만 원 정도는 또 괜찮게 구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망보험이 필요한 사람이라면은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도 한 15만 원 전후면은 되게 괜찮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단 기준 금액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남자분들은 여기서 한 20% 정도가 좀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는 아직 사망보험이 필요 없다. 그럼 나는 한 적정 보험료가 한 10만 원 초반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제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외벌이다. 그러면은 한 2, 30만 원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 의뢰인 부부가 40대여서 한 이 정도 금액이 나왔지, 한 2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보험료 또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신경을 써서 내 보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습니다. 참 이게 계속 강조하지만 이 보험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한국재무설계의 전문가분들한테 진단을 받으시고 정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희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꼭 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어려운 게 정말 보험인데, 어떤 요즘 이렇게 또 이렇게 고객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정도의 좀 괜찮은 그런 상품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콕 집어서 어느 회사의 어떤 상품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거는 조금, 왜냐면 보험이 개개인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맞아요. 다르니까. 그래서 우선 이제 실손보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손보험은 사실은 모든 보험사가 보장 한도라든지 보장 범위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좀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를 선택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발병 확률이 높으니까 3대 질병, 그리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암이라든지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요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 포괄적 보장 범위가 넓은 걸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2의 실손이라고 불리는 수술비 보험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손보험은 사실은 갱신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노후에는 유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비갱신형의 수술비 보험은 꼭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종신보험은 뭐 필요하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종신보험도 같은 사망 보장을 하실 때 무해지나 저해지 상품으로 하시면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비싸다라고 하시면 기간을 정해서 딱 정해진 기간 동안만 네. 사망을 보장을 해주는 되게 가성비 좋은 정기보험이 있어요. 그 정도가 저는 요즘 되게 괜찮은 상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또 혹시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또 힘드신가요? 아니요, 이제 보험이라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인을 조심하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 친구? 네, 엄마 친구. 엄마 친구, 내 친구. 이렇게. 보통 보험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그렇게 지인 추천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진짜 그렇죠. 많거든요. 특히 상담할 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엄마가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했던, 엄마 친구가 권유했던 그런 보험들 가지고 오시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전혀 상품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돈만 내는 건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객관적인 상황에서 비교도 해보고 가입하시기를 추천해 드리는데, 정말 부득이하게 꼭 지인한테 가입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할 수밖에 없는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좀 정해서 객관화시켜서 가입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얘기 드리면은, 너무 적게도 말고 너무 많이도 말고 좀 적정 수준에서 좀 뭔가 보험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적정 수준이라는 말이 사실 되게 애매할 수 있는데,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금 준비하는 거랑 달리 이제 불확실한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그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너무나 데미지가 크다 보니까 일정 부분씩 좀 준비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단이니까. 저는 또 덧붙여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요즘 좀 젊은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보험을 너무 싫어하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보험 같은 경우 그래도 우리가 요즘 또 연말정산 시즌인데 보험료 매달 얼마씩 내게 되면은 1년에 이제 100만 원 한도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도 주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내면은 한 13만 2천 원 이렇게 돌려받아요. 한 달치, 한 달 반치 정도는 돌려받는 셈이니까 그 정도는 좀 준비를 하시라. 이 정도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
자, 이제 지인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은 각각 보험에 대한 첫 경험이 어떤 지인을 통해서였습니까? 저는 저도, 지인을 네. 통해서였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이제 어느 너가 날 내라. 맞아요. 어머니께서 가요? 갑자기? 네. 네. 근데 엄마도 이제 엄마 초등학교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 저 네. 초등학교 엄마 모임. 음. 그분들 통해서 이제 가입을 이렇게 하고 계셨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두 분께 이제 두 분 케이스를 여쭤보는 네. 겁니다. 두 분은 실제로 보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막 보장 분석표 이런 게 있으면 막 보여드리고도 싶은데 저는 나름 제 보험을 잘 준비했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 저는 일단 실손보험이 있고요. 실손보험 한 10,000원, 12,000원 정도 내고 있고 질병보험이라고 불리는 그 건강보험 한 11만 원 정도 딱 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을 했고 뭐 외벌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망보험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망보험 1억 딱 준비해가지고 한 25만 원 정도로 딱 내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사실 뭐 사망보험 있고 뭐 3대 질병 진단비 아까 말씀드린 보험은 저도 다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처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는 3대 질병 진단비도 이렇게 보장 범위가 넓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좁은 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제가 이쪽 일을 하다 보니 그게 좋은 상품들이 막 보험회사에서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씩 더 가입을 하는 거예요, 추가로. 의뢰인 아니세요, 의뢰인? 의뢰인처럼 네 조금씩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보험료를 하지는 않고요. 근데 보장이 부족하면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이제 조금씩 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나이를 들다 보니까 좋은 상품이 나와도 건강상의 문제로 보험 가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꾸 거절이 나고 그래서 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보험 가입도 안 되고 그래서 조금 건강하고 젊으실 때 그런 네.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튼튼하게 가지고 가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 보험과 같이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정말 우리 집 가계부를 현명하게 요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말씀드린 대로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 한국재무설계가 이 하단의 링크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전문가분들이 찾아뵙고 직접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맞벌이 부부 가계부의 두 번째 보험 요리는 완료가 됐습니다. 자, 지난 두 편을 통해서 맞벌이 부부의 가계부를 점검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잡고 또한 가장 큰 고정 지출이었던 보험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요리가 남아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기존의 것들을 잘 조정했으니까 앞으로는 이 조정한 걸로 통해서 어떠한 조금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손님의 가장 우선적으로 좀 준비되어야 할 게 사실은 연금이었었어요. 네, 이 부부가 40대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40대면은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으셨었거든요. 연금이 없었다고요? 네네. 아니, 회사를 다니면 퇴직연금은 기본 그렇죠. 깔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뭐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은 다 있으세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근데 요즘 시대에 현실적으로 그거 두 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모두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그 두 개 이외에도 개인 연금을 좀 준비하고자 했고 이 부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너무나 준비하고 싶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보험이나 이런 현금 흐름 관리 같은 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막상 딱 시작을 못 하겠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한번 의뢰를 주셨던 거고. 그러니까 이 전 두 편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미파악 지출이 55만 원이 있었고요. 저희가 또 보험료 조정을 통해서 25만 원을 아껴드렸잖아요. 그리고 기타 그 소비 부분에서 또 좀 절약을 해드려서 저축여력을 새로 100만 원 정도 다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 100만 원 저축여력 생긴 것을 전부 다 노후 자금으로 연금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가정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또 연금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제대로 연금을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한국재무설계 전문가를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금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는 당연한 건데 맞아요. 네.
현실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앞선 두 편에서도 계속 이제 기준 얘기했는데 연금 같은 것도 저도 또 제 나름의 기준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소득의 한 10에서 15%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앞에 좀 단서 조항이 붙는데 내 주거, 내 집이라는 게 어느 정도 혹은 종잣돈이라는 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한 10에서 15%, 뭐 그 이상 해도 돼요. 한 4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뭐 40만 원에서 한 5, 60만 원을 매달 연금으로 준비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요즘 뭐 집값도 비싸고 뭐 전세 보증금 이런 것도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종잣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0에서 15% 사실 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한 7, 8% 이 정도 얘기를 저는 해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소득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연령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보통 다들 저축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 저축 비중 중에서 몇 % 이상은 이제 노후 준비를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4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50% 정도는 저축할 수 있는 여력에서 50%는 노후 자금으로 좀 모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40대 부부는 그렇게 되면 저축 여력이 지금 300만 원이거든요. 300만 원에 50%면은 한 150만 원은 연금, 노후 준비를 하시면 좋겠지만 이게 처음부터 막 너무 과하게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좀 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로 생긴 저축 여력 100만 원만 우선 하시고 적금이 좀 만기가 되시거나 이제 조금 더 여력이 생기신다라고 하면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미팍 지출을 파악하셨고 네. 그다음에 보험을 리모델링해서 좀 절약을 네. 해주셨고 거기에서 이제 세이브된 금액으로 네. 연금을 추천해 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맞벌이 부부들은 어떻게 연금을 준비하도록 했습니까? 일단 조금 아셔야 될 게 연금은 세금 혜택에 따라서 딱 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연말정산에서 이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이자의 원래대로라면 우리 15.4%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이자 소득세로. 근데 이 이자 소득세 부분이 이제 면제가 되는 비과세 혜택. 그래서 연금은 딱 이제 세액공제, 비과세 혜택.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의뢰인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었어가지고, 세액공제, 비과세 연금을 저희가 둘 다 준비를 해드렸는데, 우선 연말정산에서 이분들 같은 경우 좀 어느 정도 환급을 받고 싶어 했어요. 두 분 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상품을 추천드렸고, 연금저축에서도 우리가 뭐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좀 납입도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운용을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 이상 좀 이제 높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는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를 세액공제에서는 좀 추천드렸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이제 요즘에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받는 이제 종신형연금도 원했거든요. 종신연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가장 연금 많이 받는 연금이 있거든요. 그 5% 최저 보증되는 연금. 그거로 저희가 좀 많이 좀 추천을 해가지고 반반씩 좀 세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요즘 사실 금융 상품 중에는 연금들을 가장 많이 찾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두 분 전문가 분께서 보시기에 느끼시기에는 실제로 어떻던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오래 살기도 하고 사실 사람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일반적인 그냥 예금이라든지 이런 뭐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에 들어가 있는 금융 상품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 다 소진되면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오래 살고 있지만 그게 없어지면은 돈이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연금은 그것과는 달리 그냥 받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금액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특히 또 금융상품 중에 연금을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영향도 당연히 있는데 그거보다는 요즘 좀 젊은 세대들이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오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맞아요. 다들 맞아요. 오래 일고 정확히는 일은 하되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립 있는 상태에서 좀 프리하게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 40대, 50대 좀 닥쳐가지고 은퇴 준비를 했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20, 30대 분들이 이제 소득이 발생하면서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5세, 뭐 정말 늦으면 40대 후반, 뭐 이런 데까지 은퇴 준비를 빨리 해놓고 어느 정도 빨리 웬만하면 좀 자유롭게 좀. 부럽지 않나? 제일 부럽지 않아요? 네. 눈에서 부러움이 뚝뚝 떨어지는데 지금. 네. 그런데 부럽네요. 조기 은퇴는 누구나의 다 모두의 꿈 꿈이죠.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 연금 준비나 보험 펀드 통해서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아시다시피 그냥 본인이 공부를 사실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있으면 조금 접하기가 쉽겠죠. 쉽겠죠. 근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고, 반대로 정보는 많아요. 네. 많아도 너무 많아요. 우리 요즘에 인터넷 검색도 있는데 유튜브 이런 데도 보면 사실은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정보가 진짜인지, 그리고 그 정보의 그 중요성이 정말 엄청 중요한 건지 조금 중요한 건지, 사실 이거를 일반인들이 가늠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거 영상 찍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조금 이제 코칭을 좀 해드리려고. 네, 그래야 다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연금에 대해서 또 당부할 점이 있을까요? 네, 또 있죠. 아, 나 오늘 완전 잔소리꾼 등장. 당구맨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금을 준비하실 때 요즘에 핫한 상품, 요즘에 되게 인기 있는 상품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가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사실 연금이 뭐 1, 2년만 내고 끝이 아닌 거예요. 연금은 좀 장기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가 정말 이걸 계속 납입을 할 수 있는지, 그쵸. 내가 계속 낼 수 네.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금융상품이다, 그래서 많이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내 현금 흐름을 좀 살펴보고 정말 내가 해지하지 않고 중간에 끝나지 않고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네, 그거를 조금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연금이라는 게 나 지금 20만 원씩 해야지, 30만 원씩 해야지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은퇴할 때 내가 정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건 얼마인지, 그래서 부족해서 준비해야 할 게 얼마인지를 좀 계산해서 거꾸로 계산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혼자서는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상담 신청들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 계산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연금 준비 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동셰프의 첫 손님이 맞벌이 부부의 가계부를 현금 흐름, 보험 조정, 그리고 연금 준비 이렇게 총 3편을 통해서 요리해 봤는데요. 셰프들의 레시피를 통해서 미파악 지출이 최소화되고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월 저축 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기존처럼 이렇게 저축이나 지출 계획 없이 쓰는 대로 썼다면 절대 볼 수 없는, 변경될 수 없는 가계부를 우리 동 셰프님들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편도 우리 전문 셰프님들과 함께 실제 가계부를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네.